해보겠습니다. 원래는 15페이지까지 하려 했는데 이야기가 또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한 바닥 한 바닥 하려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이 책을 마스터하자라는 생각으로.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박사 나가사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커피의 과학과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께 같이 말더듬과 언어장애도 극복하면서 커피에 대한 상식 그리고 양리작용도 가능해서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곳 저희 둘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새벽에 다른 분들 피해가 안 되도록 조용하게 아침에 산책도 할 겸 해서 와서 찍습니다. 자, 오늘 책을 읽어 드릴 내용은 커피의 역사에서 시작해서 15페이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챕터 1 커피의 역사. 커피는 차, 코코아, 콜라 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기호품 중 한 가지로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친숙한 대중적인 음료이다. 아시아의 각국에서는 커피 전래 이전부터 차를 즐기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으나 근년 서양의 문화의 전래에 따른 식생활 변화로 인하여 커피는 폭발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급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것은 우리들의 기호의 선택폭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커피를 접하지 못했을 때에는 커피는 서양에서 먼저 일본의 에도 시대에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를 거쳐서 네덜란드에서 다시 나가사키라고 하는 그 부분, 일본의 왼쪽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지역 그쪽에 들어왔는데 예전에 어떠한 분이 사진으로 이 빨간색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해 보는데 그 시기에 서양 문물에서 들어올 수 있었던 빨간 열매가 성황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 커피 열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커피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차들보다도 우리 뇌에 들어가는 각성 효과가 좀 더 빨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번 먹어보고 좋은 것들은 다시 찾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죠.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 괜찮은 사람은 다시 보고 싶고, 하지만 별 다른 게 없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감흥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질리죠. 더 센 것을 찾게 되고, 그래서 마약도 도박도 다른 중독이 그래서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커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1884년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강화도 조약 이후로 많은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점점 커피를 먹어본 사람들은 그 커피에 대해서 끊지 못하는, 왜냐하면 좋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전에는 끊지 못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다른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커피와는 좀 동떨어진 삶. 친구가 커피를 먹으러 가자면 왜 커피를 먹는지를 몰랐던 그게 작년까지입니다. 작년에서 커피를 접하면서 저도 커피를 찾게 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먹었을 때 단순히 기호식품이 아니라 자기가 느꼈던 부분이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느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커피의 역사에서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장에서 11장에 보면 커피의 역사, 아시아의 전통의학으로 살펴본 효용을 중심으로 적었답니다. 여기는 일본인데 일본은 에도 시대에 나가사키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 문물을 전파해주는 상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일본이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접했을 때 뭔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 그리고 내가 왜 이때껏 이걸 몰랐을까, 그리고 이때껏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되면서도 좀 더 좋아지네 라는 부분이 생기면 자기 삶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보고 하고, 그래서 일본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지 앞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목차를, 책을 읽기 전에 목차를 보고 전체적으로 보라고 하듯이 일본도 전체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표현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본의 문화, 일본의 사람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지 않았던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층의 문제일 수가 있다. 특정한 계층의 문제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 다른 중국과 미국 전체 다가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특정하게 어느 한 부분을 말을 하는 그 부분에서 너무 매료되지 말자. 전체적으로 봐서 일본이 왜 이렇게 변화되고 강대국이 됐는지를 이해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커피는 의학으로, 효용으로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까 그런 내용이고, 뒷부분부터 커피 원두의 기원 식물의 일종인 코페아 아라비카는 에티오피아의 아비시니아 고원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커피 음용의 기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으나 기독교설 칼디 발견설과 이슬람교설 오마르 발견설이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전설이다. 커피가 문헌에 나온 것은 페르시아의 의사 라제스 850에서 922년 동안 살아가면서 썼던 의학보고 알하위가 최초이며 당시에는 약으로서 이용되었다. 여기서도 약으로서 이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13세기 경부터는 아라비아의 이슬람교 승려들이 졸음을 깨우는 약으로서 이용하였으며 아까 그 앞에 나왔던 그분 있죠. 그분 있죠. 목차 앞에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후쿠바 히로야스 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기호식품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양리작용으로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분들의 고통은 저처럼 커피 박사의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양리작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격차가 많이 퍼센트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전파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하지만 전파를 하지 않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다는 식 해가지고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커피 박사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끝까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하는 분들을 에게 도움이 되기 하려고 하는 의욕적인 영상을 만들려고 제가 시작했던 게 이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저의 순수한 마음을 잘 받아주시고 한 분이라도 건강을 찾으시고 행복을 찾으시고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 영상을 준비했다는 거. 이제 그만 고민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자, 그리고 또한 13세기경부터는 아라비아의 이슬람교 승려들이 졸음을 깨는 약으로서 이용하였으며 볶음 커피를 사용한 커피 음용은 중근동에서 14세기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초기의 커피 이용은 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그런 차들, 녹차 등등등등, 홍삼도 있죠. 인삼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던 그런 다른 차들과 비슷하게 옛날부터 서양에서는 커피를 약으로 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커피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게 한국인의 자긍심이고 한국인의 능력이고 한국인의 두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일본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배워야 될 점들은 배우자. 안 배워야 될 점들은 가릴 수 있는 눈은 키우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초기의 커피 이용은 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육으로 사용됐다는 내용이고 아라비아에서 번성한 커피 음용이 일본이나 중국에 전해진 역사를 전통 의학적 견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제 그 문헌이 어디 나오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아시아에 서양의학이 도입되게 된 것은 18, 19세기 이후로 그 이전에는 생체 조화를 중시한 전통의학인 중국의학, 아유르베다 인도의학, 유나니, 아라비아 의학이 알려져서 사람들의 건강 유지에 기여해왔다. 중국과 인도와 아라비아 의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체의학으로 앞에 보면 생체 조화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들 전통의학에서는 음식도 약물도 그 뿌리는 같다라고 하는 이른바 약식동원, 의식동원의 개념이 있었으며 음료로 가장 사랑받은 차도 약으로서의 의식되었다. 따라서 커피도 또한 원산지인 아프리카 북부나 아라비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제공되어 왔다. 그 나라의 커피는 아프리카 북부와 아라비아에서도 약으로 쓰여졌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에 중국과 인도, 다른 유난히 같은 이런 생체의학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도 공통점은 차나 커피나 똑같았다. 약으로 되는 부분들이 없을까 하는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다들 고심했다. 자, 그래서 커피를 약물로서의 효용을 가져오는 음료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서는 아시아 각국에서의 전통의학에서는 커피의 자리매김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중국, 인도, 아라비아 문화권의 문헌을 조사하여 각국에서의 커피에 대한 이해와 이용 방법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를 했으니까 믿어달라는 겁니다. 자, 커피는 양리작용으로 발견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일본인은 커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외국인이 본 일본인의 커피관. 외국인들이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상인들의 목적은 무역을 하는 거죠. 무역을 하는 게 저도 하나의 직장인이지만은 자기 직장인이 있기 전에 그 직장을 꾸려나가는 사람도 무역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윤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업가의 하나의 정신인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는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면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크게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거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파시는 분들, 지금도 지금 아파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파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만 정확하면 됩니다. 이게 불량인지 아니면 정말 약으로 좋은 진짜배인지. 자, 그래서 계속 이어져 나가면 일본에서 커피는 에도 시대의 나가사키 무역을 통해 처음으로 도래하였다고 하는데 당시에 일본인의 습관이나 기호에 맞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당시 일본을 방문한 식물학자 칼 피터 툰베르 1743년에서 1866년에 일본 기행이나 지볼트 필리프 프란스 본 줄리프 1796년에서 1866년에 에도 참부 기행에서도 엿볼 수 있다. 툰베리 일본 기행에서는 일본인은 차와 정종을 마실 뿐이다. 일본인은 그때까지 커피를 안 마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그 따라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본도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들을 봤을 때 전혀 커피와는 먹지 않았고 자기들의 문화에만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얘기했던 겁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권했을 때 안 마셨다는 겁니다. 유럽의 주조가가 만든 다른 맛있는 음료도 마시지 않는다. 그만큼 자기만의 문화에 있는 음식들을 고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커피 저런 커피 뭐 권하기도 하고 저희 뭐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이때의 그 문물을 돌아다니면서 권했던 사람들의 서양인의 관점에서는 왜 이거를 좋은 걸 안 먹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전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자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 나라에서 브랜디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은 꿈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믿는다. 일본의 난통사 3명이 겨우 커피의 맛을 알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일본인들의 난통사, 자기와 이렇게 통역하는 그런 부분에서 난통사라고 한다면 네덜란드를 난이라고 지냈고 난통사는 네덜란드와의 교역 등의 문물거래 관료를 말하는데 문물거래를 하려고 하는 관료들은 그분들의 말을 믿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부를 형성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의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도 어느새 모르게 상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의 중요한 부분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상승 효과를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판단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정말 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일본인의 첫 음용 체험기가 있는데 일본인 스스로의 음용 체험을 엮은 문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체로 호감을 느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얘기는 많이 했다는 거고, 오타 쇼쿠산진의 경포우철 1809년 분카 6년에는 홍모선에서 가우히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콩을 검게 볶아 가루로 만들고 흰 설탕을 섞은 것으로 탄 냄새가 나며 맛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도래기의 커피 평가는 좋지 않으며 오로지 남방의 네덜란드의 의술을 펼친 의사 호족 귀족입니다. 식자들 간에 음용되는 것에 머물렀다. 이때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한약을 먹듯이 쓰면 안 먹죠. 달면 먹죠. 미간에도 맨 앞에 있는 부분이 단맛을 측정하는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좋아야 먹을 수 있고 쓴맛은 맨 뒤에 있는데, 쓴맛은 뒤에 오면서도 즉각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맛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 싫어하는 거죠. 하지만 건강을 추구하는 부분에서는 모두 다 갈 겁니다. 어떤 것들이 좋은지 다른 유튜버 분들도 단맛은 피하라고, 짠맛은 피하라고, 다른 등등등등의 맛은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그 맛에 길들여지고 안 좋은 걸 알면은 알수록 더 원하는 하나의 인체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커피와 친해져서 커피를 안 마시면 더 마시고 싶은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커피를 한 잔 한번 하고 이야기를 13페이지까지만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타는 커피는 테라로사 겨울 로맨스입니다. 테라로사 겨울 로맨스를 인터넷에 보면 1.13kg 되는 것을 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싼 거를 사면 됩니다. 그냥 여러 사이트를 보아서 어떤 것들은 5만원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3만원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잘만 고른다면 또 2만원대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 8만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저희 이런 상인들이 커피를 줬을 때도 그 상황과 비슷하듯이 똑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네덜란드에서 팔아서 일본인들이 다시 일본인들에게 팔고 하는 과정에서 붙는 금액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너무 싼 거 아니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같은 제품을 너무 의심하지 말자. 다 브랜드도 똑같고 다 똑같이. 테라로사는 한국에 있는 하나의 강릉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던 그 부분인데, 거기에서 만드는 원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테라로사 겨울 로맨스, 제가 먹는 이 겨울 로맨스 한번 질병을 앓고 있는, 말더듬과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맥주도 반캔도 못 마십니다. 옛날에는 제가 술을 많이 먹었다고 했죠. 인사불성이 됐었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말더듬이 조금 호전되는 과정을 보였기 때문에 술을 먹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강히 말씀드립니다. 술은 말더듬을 고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됩니다. 술은.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지금은 힘들겠지만은 커피 먹는 습관을 조금 바꿔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게 일본인의 첫 음용 체험기 2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고, 이렇게 지금 새소리도 잘 들어보면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도 지금 새벽이 지금 밝아져 오네요. 이 시간대가 6시고, 자, 여러분들도 유튜버를 하면서 한번 자기가 생각했던 그 부자가 되고 싶거나 행복하고 싶거나 건강해지고 싶은 부분들을 유튜브를 찍어서 공부를 해서 공유를 해보시기 바란다고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 책을 작년부터 읽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이때는 또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은 카페를 차리는 거고, 그 카페에 대한 목적은 저를 알고 대부분의 많은 제 주변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과 부자를 저와 함께, 다른 분들과 함께 모두 다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 이 순수한 마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이 끝나는 순간에는 제가 정말 커피 박사로 가는 한 걸음 커피 박사가 되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 마지막으로 찍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일 또 13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지내고 있기 바랍니다. 빠이빠이.